안녕하세요, 김일조입니다. 요즘 인버스 2X에 투자를 해서 힘들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의 메일이 꾸준히 오고 있어서 그중 다른 분들도 함께 도움받으실 수 있는 사연을 읽어드리고 그에 응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버스 2X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1% 하락하면 반대로 2% 상승하는, 쉽게 말해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고 반대로 지수가 상승하면 손실이 나는 ETF 상품입니다. 이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조님.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따로 물어볼 곳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6월 12일, 15일 날에 큰 하락이 온 것을 확인하고 2차 폭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곧버스를 올인해버렸습니다. 당시 유튜브에서도 주식한다는 사람들은 2차 폭락이 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말들이 많았고 코로나 격리로 인한 타격이 3월달 한 번의 폭락으로 다 해소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다시 올라가는 코스피를 애써 무시하며 덮어버렸고 8월달에는 마이너스 22%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중입니다. 저는 실수를 인정하고 이후 올인하지 않을 것, 반드시 분할해서 매수할 것, 하방을 길게 보지 않고 인버스는 해지로만 들고 있기 등의 몇 가지 원칙을 노트에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8월달부터 박스권 안에서 분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크게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마지막 덜어내기를 준비하던 차에 곧버스 비중이 80% 이상일 때 화이자 백신이 나왔다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코스피가 전고점을 뚫을 때가 유일하게 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계좌에 파란색이 뜬 채 파는 게 무서워서 실수를 반복해버렸습니다. 코스피도 일반 다른 종목들처럼 차트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지, 일반 종목이 아닌 곧버스가 물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영상으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미 사연자분께서 정답을 거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을 드릴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매매를 함께 복기해보면 첫 번째는 손절 계획이 없이 매수하신 것이 잘못된 매매의 시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손절 라인을 잡으셨었다면 물리는 일, 그러니까 생각과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 일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매를 하실 때 매수할 종목을 정하셨다면 꼭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세세하게 계획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특별히 대응할 것이 없지만 매수 이후 주가가 하락한다면 현명하게 잘 대응해야지만 내 돈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한 종목의 하락에 관한 세밀한 계획이 없다면 뇌동 매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코스피가 전고점을 뚫을 때, 그러니까 11월 11일이 가장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손절 라인을 코스피 전고점 돌파로 잡으셨다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손절 라인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손절 라인이 뚫리는 순간은 강하게 하락을 해서 매도를 꼭 해야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에 누구도 쉽게 대응 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버스 2X에 물리셨다는 분들 대부분의 공통점 중 하나는 올인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리스크 해지용으로 조금 투자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니 계속 물타기를 하게 되고 결국 모든 돈을 쏟아붓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관해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못 보신 분들은 수저혁명 28편과 33편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에 들어갈 때는 그 종목을 매수하는 이유를 머릿속에 잘 쥐고 있어야 그곳이 잘못됐을 때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상탈출구를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매수한 이유가 훼손됐다면 꼭 그 종목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시고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매수할 때 신중히 생각했던 매수 이유를 잊어버린다면 주가 하락 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 무작정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도 결정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쥐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매매는 내가 투자한 것이 상승해야 한다는 막연한 정의를 만들고 그 늪에 빠지게 되면 돈과 시간, 정신건강 모두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이미 깨달으신 것처럼 인버스 2X 같은 상품은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손실 보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맞추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식당들이 전체적으로 매출이 오를지 떨어질지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식당,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면 우리 집 앞에 치킨집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먹어보고 메뉴도 살펴보고 사장님은 친절한지 주방은 깨끗한지 배달 앱의 순위는 어떤지를 본다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시로 든 것처럼 서울의 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과 같이 복잡한 지수를 맞추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치킨집 한 곳, 그러니까 단일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맞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8월부터 박스권 안에서 분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괜찮았지만 이렇게 어떤 종목에서 손실이 나고 있을 때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 곳에 물리게 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종목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말이 눈가리개를 스스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마부가 이끄는 방향대로만 가야 해서 앞만 봐야 할지 몰라도 우리는 다양한 곳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손실이 났다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 종목에서만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며 지금 핫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 분야가 어떤 곳인지 혹은 다음 주, 다음 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를 신문도 보시고 검색도 해보시며 시야를 돌려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손실이 있는 곳은 이미 나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코스피도 일반 다른 종목들처럼 차트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지 질문 주셨는데 물론 개별 종목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 차트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수 자체가 20일 이평선 같은 중요한 자리를 깨고 하방으로 자리 잡는다면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심리는 위축되고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관망을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악순환으로 지수가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면 특별히 이평선을 깨고 하락하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끝으로 정리해드리면 인버스 2X나 레버리지 같은 상품은 등락을 반복할수록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물론 꼭 단기간으로 투자 기한도 정하셔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버스 2X 같은 상품은 지수를 개인이 맞추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의 상황 때문에 떨어질 것을 대비한 보험으로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긍정의 피드백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은 답장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꼭 모든 메일을 읽어보고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조언 드릴 내용이 있다면 영상으로 응답드리겠습니다.